지금부터 민선 7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주년인데요.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또 못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사실은 저희가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자주 만남의 기회가 좀 없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시는 이 시대의 참된 언론 여러분, 양평 군수 정동균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저와 직원들을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민선 7기가 3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1년 남짓한 임기를 앞두고 그간의 소회와 새로운 희망, 담대한 비전을 담은 민선 7기 3주년의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12만여 국민의 바람을 담아 출범한 민선 7기 양평은 국민 누구나 마음껏 꿈을 펼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평만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양평 군정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는 네트워크 양평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네트워킹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대외 공모사업, 균형발전 사업 등 총 344개 부분에서 2,060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역대 최대 국도비를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염원이었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중첩 기제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주민의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우리 군이 광역 생활권의 중심에서 문화, 의료 등 생활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1984년 용문산 사격장이 조성된 이래 사격 오갈 사고, 도비탄 및 각종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네트워킹으로 2030년까지 사격장 이전 합의 및 2020년 발생한 현궁 사고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서 문화, 휴양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정책공모에서 폐채석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클라이밍 특화 공간인 라온에코 포레스트 조성 사업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여 100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동북권 균형 발전 및 국민의 영화문화 활성화, 세계 대회 유치로 양평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전무했던 양평에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을 유치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선칠기 양평은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로부터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고,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양평군이 선정되는 표고를 이뤘습니다. 그것에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해 총 150호 공급을 통해 우리 군 어르신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명서 내륙을 연결하는 용문 홍천간 광역철도 유치가 확정되면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와 함께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권의 토종자원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친환경 토종종자 지킴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토종자원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중첩 규제, 교통불편, 각종 생활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근 시군을 이용해야만 했던 우리 군의 양평 종합체육센터, 어린이 물놀이장, 양서 에코힐링센터, 용문 청소년 문화의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평군 안에서 국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확한 방향, 뚜렷한 성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제 남은 민선 7기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효율 행정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은 누구나 편하게 닿을 수 있고 우리 군 주민은 언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하도록 지속적인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토종농업 확산 및 친환경 농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평생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복지 역량 강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32년간 양평의 문화를 이끌어온 국민회관이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이 되고 그동안 양평의 자연 생태만이 국민들의 휴식 문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유무형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양평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1년에 남은 민선 7기의 임기 동안 군정을 이끌어 나갈 정책 방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양평은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방향인 자연, 사람,
도시가 함께하는 그린뉴딜 양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이 즐겨 찾는 세미연, 두물머리 등 수변 공간과 산림 자원, 농업 기반 활용을 통해 자연과 함께 발전하는 양평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도시, 주민 이동권이 보장된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정책과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국민안전 CCTV 설치 확대 등 안전한 도시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그린 에너지 보급,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양평만의 뉴딜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무보천리라는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래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빨리 가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며 달려온 지난 3년의 값진 성과는 모두 12만 국민과 함께 동행한 결과입니다. 민선 7기의 남은 시간 역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동행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사 명사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직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12만 국민의 삶을 복지공동체를 통해서 촘촘히 챙기고 1,5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삶을 잘 섬기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대통령 빼곤 다 만나봤어요.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양평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또 10년이 또 걸리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와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했던 것들이 정책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정말 한심히 턱걸이를 해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10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점수를 낮게 해줬으면 탈락했다는 겁니다. 0.8 차이로 우리가 통과가 됐다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요즘에 이제 공직자들도 많이 느끼죠. 폐철도 최석장입니다. 대한사랑연맹과 MOU를 체결하면서 그 도를 분석해 보자. 근데 대한민국에 몇 군데 나지 않는 청석이라는 돌이었더라고요. 그 많은 채석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돌이 중앙선 철도에 깔려 있었는지, 그 돌은 정말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아, 이거다. 그래서 32기의 시군에서 그 100억을 수주하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나운서를 데리고 온 데도 있고. 근데 저희는 제 기억에 이동훈 팀장이라고 아주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썼어요. 야, 저렇게 사투리 쓰는데 되겠냐? 오히려 저게 더 강점일 수 있다. 아마 그 친구는
제 앞에서 또 의회에 가서 몇 번의 발표 연습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와 반반씩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장에는 단체장과 발표자만 들어갑니다. 심사위원이 누군지 뒤에 빽빽히 앉아있는데,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데 누군지도 모릅니다. 정말 양평의 동북권, 경기도의 동북권이 양평이라 그러면 시장 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위치가 되는데요. 근데 양평의 동북권, 강원도 접경지역인 이곳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경기라온 에코포레스트는 이제 천연 암벽 클라이밍장과 인공 암벽 클라이밍장을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암벽 클라이밍장이라도 2단으로 된 클라이밍장은 양평이 하나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철도 채석장이 올라가다가 위에서도 채석 돌을 깨야 되기 때문에 턱이 생기면서 또 2단 정말 깨지지 않는 돌, 그것이 2020년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양평은 클라이밍장을 만들게 되면 전체 예산은 200억이 넘겠지만 일단 100억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문 사격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실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의 논의 과정이 있지만 국방부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도 있고요. 저는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사격장 이전은 물론 지평리 전술훈련장까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매번 민선 측이 들어와서 국방부하고 매번 협의를 하는데 연말에 발령장 받고 가면 끝이에요. 처음부터 또 만나요. 야, 이렇구나. 그래서 옵션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집어넣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는 용문산 사격장이 2030년까지라고 하지만 제가 받는 시그널은 2025년도면 완전히 철수할 것 같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역을 하나만 세우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양평으로 지나가는 길을 못 내주겠다. 반드시 단월, 청운 두 개 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용문산역까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아직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양평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용문역에서 용문사로 갔다가 단월 갔다 청운 갔다가 양동원 갔다가 홍천까지 나가게 할 좀 힘들겠지만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혹시 지난 3년간 궁금하셨던 것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할 건데 군수님이 다 말씀을 하셔갖고 힘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그 네트워크 정치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특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처럼 우리가 어떤 그 결과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어떤 그 그림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종시에
뭐 옥수수 삶아서 갔다는 얘기,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정성의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치적인 역량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취임 초기부터 따뜻한 동행을 강조를 하셨는데 취임 초에 일부에서는 뭐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서 각 단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갈라치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군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특히 그 인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 그렇게 바꾸면 사람 망친다 이런 말로 거부를 해오셨는데 그 따뜻한 동의이 지금 3년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그 군수직을 수행하시면서 옆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낙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바쁘기만 하고 힘을 내고 그러는데 그 재선을 지금 염두에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년 동안 군수 생활을 하시면서 군수님이 생각하는 군수라는 직의 낙은 도대체 뭔가 궁금합니다. 세 가지라고 그러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저를 따라다니는 공직자들이 안 해본 거를 하니까 고생이 많으셨죠.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가면 빈손으로 안 가고 농산물을 꼭 손에 들고 이렇게 복도를 장사꾼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지역 쌀, 기름, 된장 들고 한 개만 이렇게 달려줄 수가 없거든요. 가면 4개, 5개 의원실에 있는 직원들까지 챙기게 되면 내려놓고 또 밑에 주차장에 가서 또 들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관계된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났던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한 7~8명 만났고요. 또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간사, 특히 기재위원장인 윤호덕 의원이 적극적으로 좀 많이 챙겨줬고요. 또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확정되는 날 직접 전화해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연락도 받았고요. 또 기재부 가서 정말 그렇게 인연이 된 식구들이 또 그 진행사항을 저한테 연락 줘서 어디 이렇게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날 밤에 또 올라가서 자료 갖다 주고 설득하고 사실 옥수수도 그렇습니다. 옥수수 얘기는 좀 빼겠지만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골 출신일 거다. 엄마 손잡고 옥수수 밭에 가서 옥수수 따서 안 먹은 놈이 없는데 그 옥수수를 새벽까지 다 삶아서 세종시까지 가서 정문 앞에서 이거 이런 거 가져오는데 아니라고 야단도 맞으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이스박스에 김이 펄펄 나는 옥수수를 입구에 놓고 서 있으니까 그 예산실장 저 뭐냐 어떤 분에서 옥수수 고생하신다고 삶아왔답니다. 안 가고 저렇게 껄껄껄 웃으면서 저걸 어떻게 돌려보내냐 가지고 올라갑시다.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이 옥수수를 하나씩 다 먹었는데 내려갈 때마다 양평 옥수수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정성들이 아마 좋은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국장과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참 고맙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40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3년이 됐다. 막상 정무직이긴 하지만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자들이 저한테도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신 전임 군수도 군수 시절에 공직자들이 잘했을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안에 하나 그때도 못했으면 지금도 못해야죠. 잘하고요. 그리고 저는 공직자들이 처음에 복도에서 만나면 싹싹 숨는 걸 봤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 아무도 안 타요. 다 걸어 올라갑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공직자 네 편 내 편, 너 저쪽에 도왔던 사람 이런 표현은 가리지 않습니다. 답변이 좀 됐을까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최대한 마무리 짓고 싶은 일 또는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토종농업, 지금 우리 청원면 가연이의 토종자원 클러스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하고 아까 이제 토종농업하고 친환경 농업의 어떤 시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방향.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돼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양평의 친환경 농업 특구인 양평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가 이제 좀 더 가치 있게 제대로 팔려야 되는데 양평 농사 문제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양평군에서 어렵게 농사짓는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을 좀 더 제값을 받고 판매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1년, 연선치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과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반드시 예산이 내년도 떼어낼 줘야 합니다. 올 연말까지 내년도 본 예산에 어떻든 담겨야 이게 굴러갑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일단 조사 비용을 한 25억 정도를 올해 태워놔야 내년도부터 돌아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또 기재부 예결위를 쫓아다녀야 하고요.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노선 문제 또 조사 예비 타당성 검토가 확실히 서울양평처럼 진행되도록 촘촘히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또 경기랑원 에코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규제심의위원회나 재정심사 투자위원회나 이런 데 다 중간에 벌써 저희가 다 받아놨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진행하면 되는데요. 큰 국책사업은 잘 그거를 점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예산을 태우는 일이 중요하고요.
토종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특구로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오면서 정말 양평은 새로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결국 면역력 싸움이라고 보면 요즘에 그런 강의를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화전리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밭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머니, 이 땡볕에 여기서 뭔 일을 하세요? 아, 그제야 나 올해 90대이신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 어머니, 뭘 드세요? 뭘 드시는데 병원을 안 가? 아니, 상식적으로 94사실 동안 병원에 한 번 안 갔다는 게 지금 어머니, 뭘 드시는지 얘기만 해요. 토종이었어요. 그 씨앗이라는 것이 옛날엔 나눔이었어요. 누구 엄마, 이런 얘기는 길어지는데, 누구 엄마, 이거 씨앗 있어? 줄게. 갖다 씌우고. 97년도 IMF 때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의 종자회사를 다 사갔어요. 우리는 그 씨앗을 시어머니, 시할머니로부터 받아서 보관해서 이름에 뿌려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할머니들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냥 씨앗 가게 가면 노려병하고 병 씨앗 받아서 사서 심지. 큰일 났다 이거. 우리는 어느 날 종자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평에 있는 토종이 몇 종이 있는지 한번 찾자. 그래서 일일이 아마 직원들이 마을별로 또 면장님들 도움받아서 찾았는데 198종을 찾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민병채 군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업을 처음 만들었던 군수님. 저는 양평에는 토종 씨앗이 198종을 저희가 찾았는데 이제 친환경을 뛰어넘는 정말 돈 되는 농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 정구수 잘했어. 하나 얘기해 줄까?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이 99%가 GMO 농산물입니다. 즉 유전자를 변형한 불임 씨앗이라는 거죠. 그 씨앗을 사다 뿌려서 당연히 연도에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지만 그 씨앗을 받아 뿌리면 내년에 안 나옵니다. 늘 너는 우리가 만든 씨앗을 사다 먹어라 이거. 근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친환경 농업을 시작할 때 GMO 농산물을 먹고 자란 아이의 정자수와 토종 농산물을 먹고 자란 아이의 정자수는 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GMO 농산물을 먹고 자란 아이의 정자는 활동이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저출산하고도 맞물려 있다. 근데 누구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어려울 때 그걸 다 팔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면 국제법상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들. 근데 우리는 우리 땅에서 양평인 땅에서 수백 년 기후변화를 적응하고 이겨낸 토종 씨앗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농업을 해야 된다. 단지 친환경 인증 농가가 우리가 1047가구가 있습니다. 바로 씨앗만 있으면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토종이라고 해도 농약 많이 준 거 누가 먹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이 오면 결국 면역력 싸움이라 그러면 우리는 토종 유기농산물만 만들면 이제 100세까지 살려면 양평 거 먹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쌀도 저희가
우리가 먹는 쌀도 다 일본 일제 36년 동안 일제가 개량한 쌀입니다. 배를 불리기 위해서 탄수화물 비율을 엄청 높여놨어요. 토종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자란 토종쌀 250평을 총명 가연리에 한 말 붙여서 쫙 지금 심어놨습니다. 12개 의원에 3,000평, 5,000평씩 다 심었습니다. 이제 양평 땅에서 병해를 극복하고 가장 영양가 있는, 골고루 영양가가 있는 그 쌀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쌀이 이제 곧 있을 고려대학교 육종연구소와 MOU 체결하고 그 쌀이, 우리 양평에서 자란 토종쌀이 우리 몸에 아주 건강한 쌀이라는 것만 입증해내면 양평쌀 이제 선불 가져오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냥 쌀 가지고는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개발하고 이제 양평쌀을 가지고 농민들의 고소득 농산물을 생산해서 적극적으로 팔 생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토종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우선 받아보는데 청소년에 관련 정책이라든가 지원책은 일주일이 멀다고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청소년이야말로 미래의 주역이자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원한들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를 지탱하고 있는 40대를 위한 중추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성세대들, 지금 현재 허리에 해당하는 중추적인 세대한테는 뭔가 청소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참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들이 어린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노년기도 있긴 한데, 더불어 우리 군수님이 주창하시는 바르고 공정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청소년한테만 많은 지원과 정책을 이렇게 많이 쏟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적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40대, 50대가 사회의 중추적인 세력인데 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배려, 정책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북권으로 가면 학교 입학생이 2명입니다. 그 한창 잘 나갈 때 청원중고등학교가 1000명이었는데요. 올해 입학생이 2명입니다. 국수초등학교도 전교생이 9명밖에 안 돼요. 또 면적은 저희가 서울시 1.45배 정도 되죠. 그리고 버스 회사가 돈이 안 되니까 버스 운행 횟수로 확 줄여버렸어요. 아이들이 양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다가 자기네 동네 가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희도 보재기를 차게다 이래 어깨에다 지금 그냥 뛰어다녔죠. 지금은 그 시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양평에 차가 엄청 늘었습니다. 아이들 안전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양동에다 도서관 만들어주고 도서관들도 이용해라 이런 이제 마을에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 생활 속 독서 문화 공간을
많이 만들자. 그렇게 추진한 것이 효과가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27군데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책도 우리가 이렇게 구매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아이들이, 젊은 엄마들이 필요한 책들을 도서 목록을 줘라. 100권, 200권씩 사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스스로 도서 목록을 관리하는 사서들이 자원봉사하면서 누구 빌려가고 누구 빌려가고, 아, 저거다. 그래서 올해 안에 50군데를 넓힐 생각이고요. 청소년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이재도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연령대 40대에서 50대라 보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식을 키우고 있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기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이러는 거 정도지, 타겟으로 40대에는 뭐 돈을 얼마나 써라 이러기는 참 정책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다녀야 되는데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이 양평군의 전지전 의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게 있고요. 그 질문하고 양평공사 사장이 양평군 이혜영 의원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좀 피감사 기관이 감사 기관을 좀 고소한, 제가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금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양평군 공사를 갖다가 양평군 공사 사장을 임명하시는 권한이 있으시고요. 지난 6월 달에는 작년 6월에는 양평군 의회에서 그 사람 양평군 사장이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임명권자의 조속히 직위회장 적절한 인사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양평공사나 말 그대로 모든 임명권자는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권자라고 해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근데 의회에서는 어떻든 양평공사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 3년간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해왔어요. 근데 늘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문식회계를 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경영 정상화를 하라고 감사하고 이런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일단 다 뒤집어서 뭐가 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회계사도 붙여보고 다 붙여서 노무사도 붙여보고 다 해서 9번의 공청회를 하지 않았나요? 국민들에게 다 읽고 의회 보고가 다 읽고 다 했어요. 근데 소통을 안 했다는 건 저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부당하게 집행해야 될 돈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안 한 돈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군에서 갚아줘야 될 돈입니다. 다.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그러죠. 다 쓰고 급한대로 가서 다 계속 쓰고 있는데 의회에 제가 얘기했죠. 전반기 의회에 그다음에 결국 이건 다 누가 갚아도 갚아야 되는데 유통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분류를 해야 된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유통인데 거기서 사기 맞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누굴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확히 어디에 빚이 얼마 있고 얼마를 갚고 저희가 한 160억 갚았습니다. 지금. 이제 160억 남았는데 그걸 이제 빨리 다 돈으로 받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손해를 할 일이 없죠. 오늘 경영을 잘하고 절약하고 성과를 내면 월급도 올라갈 수 있는데 유통만 떼어내자는 겁니다. 유통을 떼어서 유통 부분을 떼어서 해야 된다고 용역 주고 용역 보고 받을 때도 다 듣고서 이제 와서 벌써 유통을 해서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빨리 근데 거기도 지금 이 공직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주민은 못 이겨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평공사와 계약 재배했는데 밖에서 값이 좋으면 그걸로 다 팔아버려요. 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지방공사로 가져오는 겁니다.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생물인데 다 그냥 받아서 다 묻는 거예요. 최근에 파면된 거 아시나요? 직원 하나? 도대체 사당 결제 받지 않고 몰래 마늘을 8억어치를 사서 몇 개월 있다가 그걸 2억을 손실하고 그놈한테 팔았어요. 이런 도둑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 집에서 사가지고 몇 개월 지나서 그놈한테 다시 판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옛날엔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친구 임원위원회에서 파면시켜버렸잖아요. 그 친구가 또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평공사 사장이라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 연말이면 다 끝나는데 끊임없이 사장을 그만두라고 계속 의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만두라고 사장 불러다 압박하고 그리고 여성이죠. 더 하겠다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정리할 건데 독이 올라있어요. 지금 독이. 그 차량도 의원들이 다수가 승인을 해야 그 차량을 압수수색할 수 있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발됐잖아요. 심각한 인권 침해예요. 남의 공용 차량, 사당 차량을 가서 의원이 뒤져서 사물함을 열고 이러는 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의원들이 가서 차 안에 가서 뒤지고 열어라 말아라. 저도 나중에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든 그건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다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으로 시간이 저기, 돼서 잠깐만. 한 분만. 아니요, 더 하신 말씀 있어서 더 받았습니다. 네, 차수창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2편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농축산물을 양평 농협으로 넘겼다 그러던데 지방공사에서 이때까지 농축산 업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배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양평공사 노조에 약속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일은 하지 않겠다. 전부 다 고용승계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 일자리가 지금 붕 떴어요. 빨리 승인을 해줘야 나머지 이제 체육시설들이나 이런 걸 더 붙여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유통공사 지금 넘어갔는데
의회 승인이 안 나니까 9월달까지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노는 거죠. 돈은 주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조용한 양평이 최근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원인 제공은 우리 군수님이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열리고 있었고, 의회는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양평 군의원은 양평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는 의회 출석해서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저버리고 예산을 핑계로 사실은 이재명 지지 모임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1년 남았고 집행부와 양평군 의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사과나 해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 원만하게 소통되지 못한 부분은 참 국민들께 죄송하죠. 근데 군수는 출석하기 전에 의사 일정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사님 그 출범식에만 가서 있었게 됐어요. 그 전에 가서 지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신도 빨리 기획실에 얘기해서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 안에 착공을 좀 해야 됩니다. 행사 전에 그 티타임 있는 자리에서 이제 변한 사항이 있으면 단장이 가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거기 분명히 오니까 빨리 가서 일찍 가서 그걸 좀 많이 상의를 두는 날이 그날이었고요.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그날이 16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양평공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근데 양평공사에 관련된 질문은 저는 정치 공세로 보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오전에 2시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사무과하고 다 조정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하기로 된 겁니다. 근데 여기 한우신 대표 그날 오셨지만 10시에 개회하자마자 정해놓고 1시간을 집행부가 군정이 다 마비됐습니다. 간부들 다 앉아있고 부군수, 국장, 과장들 다 앉아있고 저도 앉아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1시간. 그거에 대한 건 아무 얘기도 없고 1시간 또 그럼 2가지 그 관련된 양평공사에 관련된 2가지 질문인데 그걸 그때 했으면 그냥 답변을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다 질문한 거 담당 과장들이 다 답변하고 시간이 다 갔어요. 근데 그때 또 차수 변경해서 17일 날 또 나와라 이겁니다.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한 달 전에 벌써 일정을 조정해서 해놓은 걸 오늘 취소하라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 상황입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뭐 의장이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 질문 내용에 양평공사에 관련돼서는 어떤 답이라도 전 자신 있습니다. 그걸 정상화시키고 빨리 해결하자는 게 전데 그걸 지금 털지 않고 저렇게 가면 잘못된 길로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네.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임기 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네네. 또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신다면 뭐 그 직을 수행하시겠습니다만 군민을 조금 전에도 공직자와 군수께서는 군민을 섬기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인터뷰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공직기관은 상당히 잘 기강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떠신지 저는 그 뜻을 잘 모르고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 제가 취재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그 양평군민 주민들은 개인 재산권으로 해서 대부분 민원부서에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그 공직기강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뭐 팀장 얘기도 안 듣고 가장 얘기도 안 듣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고 인허가 내주면 기간이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오늘 보완서류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열받는 건 민원인들입니다. 군수님이 열심히 고속도로고 뭐 토종시 하시고 열심히 발전을 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그러면 바깥에서 군수가 지시를 안 하고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곡해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차제에 아직 인사 안 하셨죠? 오늘이나 내일 뭐 하실 예정인가요? 그 시스템을 조금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그 인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와라닥 하는 거 보기 싫습니다. 안 좋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소통을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하고 군수님이 못 나서면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취재한 바로 실질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예전에는요 소통이 안 되면 의원들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좀 한번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 꼴이 서울시 의회 꼴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군수님이 이번에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조하셔가지고 특히 인허가 부서 너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많이들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고요. 여기 인사치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